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떤 때 배우자분께 실망스러움을 느끼시나요? 네?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사신다고요? 이해합니다. 매번 같은 일로 실망한다면 그냥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에 사는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친구가 결혼 3년 차일 때 남편을 일하는 곳에서 사고로 잃고 난 후 10년 후에 재혼을 했었죠. 불과 3년 전의 일이네요. 친구가 재혼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주위에서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옆에 좋은 사람 있을 때 재혼하라고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믿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재혼을 어렵게 결정했었죠. 한 번은 친구가 이른 아침 시간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카톡콜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에 전화하신 걸 보니 한잔 하셨구만요. 속상해서 저녁부터 마셨는데 해가 길어져서 아직도 화나네. 뭐야, 한국은 저녁 9시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마신 거야? 술 마시고 얘기하고 싶은데 40대 아줌마가 그 시간에 딱히 전화해서 넋두리를 할 친구는 없죠. 그럴 때 친구들은 가끔 저를 괴롭힙니다. 아침나절에 저는 100% 전화를 받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던 친구는 이제 재혼 3년 차인데 남편에게 실망을 했다는 거였어요.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아니, 자꾸 시어머니에게 나 몰래 용돈을 드리잖아.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부모님 20만 원 드렸으면 우리 엄마도 20만 원 드려야 맞는 거지. 친구의 말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이 시댁과 친정에 늘 용돈 금액을 다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친구는 원래 남편과 부모님의 용돈을 상의해서 함께 정했기 때문에 시댁이나 친정 모두 당연히 똑같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에 시댁에 갔었는데 친구가 준비한 용돈을 시어머니께 드리니까 지난 어버이날 주고 오면 됐지. 또 뭘 줘? 하시더래요. 시어머니 생신과 어버이날이 일주일 차이라서 친구와 친구 남편은 어버이날엔 식사 대접만 하자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엔 시댁에만 용돈을 드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참 어머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사고 싶으시다던 전기장판 100만 원이었나요? 그거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모자라서 아직 못 사신 거죠? 라면서 어머니를 떠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50만 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네가 주고 전기장판 따로 사서 보내왔잖니. 친구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직감으로 알 수 있었대요. 아,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요. 솔직히 제 친구 얘기 좀 흔하디 흔한 스토리 아닌가요? 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구나 저도 겪어본 상황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연애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결혼은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과 서로에 대한 양보와 생활 습관 등 패턴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하죠. 그렇다 보니 연애를 할 때는 좋았지만 결혼 후 상대방에게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까지 오픈을 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만약 친구의 남편이 우리 엄마 전기장판 꼭 필요해 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전기장판 사드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용돈으로만 하자.
대신 내년 장모님 생신 땐 가지고 싶어 하시는 안마의자 사드리면 어떨까? 라며 솔직히 의논을 했었더라면 실망할 일도 없죠. 근데 이건 뭐 괜한 거짓말로 실망 플러스 섭섭, 배신 뭐 이런 복잡한 기분 나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수백 명을 대상으로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살면서 느낀 배우자의 차이라는 주제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면요. 여성들은 결혼 후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또는 결혼 후에 연애 때는 몰랐던 또 다른 단점을 알게 되었다. 등등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실망했다라는 응답이 무려 전체에서 72%로 과반수 완전 이상의 여성들이 결혼 후 배우자 혹은 결혼 자체에 실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 남자들은 결혼 후 기대에 못 미쳤다 또는 결혼 후 단점을 알게 되었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답변이 있긴 하지만 여성에 비해 훨씬 낮았어요. 결혼 후 배우자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식습관, 생활습관, 버릇 등도 많지만 특히 결혼 전엔 정말 처가댁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할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경조사엔 처가보단 시댁을 더 살뜰히 챙긴다거나 처가에 소홀한 남자들 무지하게 많아요. 내 가족보단 배우자의 가족에게 더 소홀해지나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챙기듯 시어머니 시아버짐도 더 잘 챙겨드리면 좋으련만.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땐 배우자와 공통점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아주 많진 않더라도 코드가 비슷한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실망감에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져 마음이 잘 맞는 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하는 존재로 여기진 않으시나요? 먼저 결혼 생활에 실망하게 되는 이유부터 생각해 볼까요? 앞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직면한 현실 때문에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을 대하는 일상에 치이다 보면 결혼 생활에서 기쁨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면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 남자들이 결혼 후 아내에게 언제 제일 실망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 친구들도 보면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본인을 잘 가꾸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남성들은 결혼 후 아내가 외모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한다고 하네요. 남편이 주말이라고 양치도 안 하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는 그 모습 보면 어떤가요?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목 늘어난 티셔츠에 부스스엔 머리는 올려 묶어버리는 등 그러한 외모를 볼 때 실망스러워하는 거죠. 헌데 이런 문제는 부부가 서로에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집에서 공주 드레스 입고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날 가꾸는 것도 배우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 밖에도 가사 소홀 또는 매너가 없을 때, 육아에 무관심할 때,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 폭행, 폭언 등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실망을 하는데요. 연애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었던 것들도 결혼을 하면 남녀는 대화하는 방법, 돈 관리, 또 문제 해결과 같은 부분에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짝 거슬리는 정도였던 차이점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작은 실망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친절한 말과 행동이 쌓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다툼이 반복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어차피 인생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다리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실망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현명한 말에서 배울 것이 많아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항상 실망하면 언젠가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가 배우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종이와 연필을 앞에 두고 배우자가 지닌 3가지 장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장점? 장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잘 웃는다와 같은 사소한 거라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작은 결혼사진 뒤에 써두셔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써두셔도 좋아요. 주기적으로 그 목록을 보면서 내가 우리 남편과 또는 우리 아내와 결혼한 이유를 되새겨보는 겁니다.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차이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함께 보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은 아마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었을 거예요. 데이트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이고요. 결혼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데이트를 할 때처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계획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정말 더 가까워지고 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더라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문제를 그냥 지나쳐 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냉전을 버리지는 마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날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 그 문제에 관한 차분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남편의 떡진 머리를 보는 순간 여보, 머리에 새집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래도 난 귀여운 거보단 우리 여보 멋있는 게 더 좋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여보 샤워하고 나오면 자기 좋아하는 시원한 물냉면 해먹자?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싫어! 라고 말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반대로 여보는 왜 이렇게 알뜰쟁이야? 우리 여보 때문에 우린 떼부자 되겠어. 목 늘어난 티셔츠랑 무릎 나온 바지는 이제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보의 미모를 갉아먹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싫어, 난 이 옷이 좋아 라고 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서뿐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는 일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요. 그 상대가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실망과 동시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실망 때문에 나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부,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아프죠. 특히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때는 더 상처가 돼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실망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주는지를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기대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누군가 나중에 전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한 가끔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전화하는 걸 깜빡 잊었을 수도 있고, 기대하던 그 채용 공고에서는 다른 사람이 뽑혔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우리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망은 삶의 일부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무도 실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실망을 경험한 후 더 강인해지는데 이를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물리학에서 나왔는데 접혀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재료를 묘사할 때 사용되죠. 탄력성. 그러니 내가 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고 실망스러운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망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별, 해고, 배신, 거짓말, 배은망덕함 등등. 큰 실망 후에 반드시 교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환상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아프게 할 때 더 많은 걸 배우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실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